그다음에 또 물어보. 편하게 또 뭐 인형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격동의 어떤 시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도 넘어오고 또 2000 팬데믹 겪으면서 또 뭔가 하나 어떤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편안하게 축제에 그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축제는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형극이 제일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그 국가시책도 뭐냐면 그 경제기획에 전부 쏠려 있었기 때문에 문화 쪽엔 조금 등한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70년대가 제일 힘들다가 1980년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인형극이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이 유아교육 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각 교회마다도 정말 참 어린이 선교원이 있었고 뭐 그 유치원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공연을 하면서 그 유치원 늘어나는 숫자를 갖다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하루 저녁에 300개씩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 저녁에 300개씩 생기니까 우리가 그 유치원 명단을 갖다가 주최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인형극을 했죠. 활성화가 된 그게 언제냐면 1980년입니다. 80년대부터 우리가 이 인형극이 활성화돼. 그래서 옛날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인형극단하고 지금 인형극단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극회라는 말을 쓴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인형극회 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 생긴 단체입니다. 그나마 그 모델로서는 아마 남아있는 것이 아마 서울인형극회하고 현대인형극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인형극단 뭐뭐 다시 말하면 뭐 인형극단 무슨 뭐 그렇게 이제 생기다가 요새 와서는 또 극단 뭐뭐 그래서 이제 인형짤 빼버리고 그렇게 된 것도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후로 생기는 인형극이 형태가 다릅니다. 인형극회라는 명칭을 가진 극단들은 대개가 뭐냐면 인형만 나오는 이 인형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극단 뭐 하는 데는 대개가 보면은 사람하고 인형하고 같이 나오는 그 복합적인 그런 무대 형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형극장이 이제 이 전문 인형극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도 뭐냐면 그때 80년도 이후에는 그런 공연물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풍성할 때 서울 동숭동에 이제 이 조그만 극장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렇게 생겨도 우리 인형극인들이 들어가서 일할 만한 인형극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극장 운동은 주류로 이루는 관객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건 인형극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류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연극을 주를 합니다. 그 하나의 이제 예로서 뭐냐면 같은 무대를 한 공간에서 쓰다가 보니까 낮에 하는 프로그램 이 무대하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개가 인형극 프로그램의 이 무대는 헐고 연극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형극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이 뭐냐면 인형극만 전문으로 하는 극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공간에서는 공간극장에서는 그걸 좀 잘 안배를 했는데 딴 데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인형극 전문극장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꿈나무 인형극장이라고 해서 지금 경희궁공원인 서울고등학교 앞에다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때는 굉장히 아주 신이 나서 일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거의 극장까지 또 실어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현재 찾아가서 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처음에 이 발사한 것이 버스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버스 극장을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컨테이너 극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4톤 트럭 이상은 낮에는 그 시내를 못 들어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만들고서 그러면 4대문 하나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큰 차는 뭐가 있냐고 그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가 뭐냐면 버스밖에 다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럼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버스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전국을 이제 순회 공연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페스티벌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현대인형극회가 이제 그때는 활발히 움직이고 서울인형극회도 움직이고 해서 서울인형극회, 현대인형극회 둘이 이제 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뭘 했냐면 서울 국제 인형극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사랑하고 이 문예회관하고 빌려 가지고서 국제 인형극제를 하다가 그것도 2번 하고서 이제 충돌이 생겨서 좀 쉬었고 그러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내 꿈은 뭐냐면 인형극제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는 많은 인형극제를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형극제면 이제 이 가까운 동남아 인형극제하고 미국 인형극제인데 아메리칸 이 페스티벌이라는 데는 인형 페스티벌이라는 데는 가보니까 참 규모가 크고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50개 주가 이렇게 뭐랄까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농담으로다가 뭐냐면 명 짧은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인형극제를 하는 게 굉장히 나라가 크니까 인형극단들도 풍성하게 왔는데 거기는 인형극제라면서 주류가 뭐냐면 워크숍을 주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극제도 뭔가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 보니까 A, B, C, D를 나가는데 Z까지 나가서도 그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A-1번, A-2번 이런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유치원 교사가 와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등등이 하다가 보니까 대학원 페스티벌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거는 뭐냐면 일본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일본 이다가 달래된 게 아니고 이다도 뭐냐면 우리나라 마냥 현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민들이 자꾸 자리를 뜨게 됐던 동네를 뜨게 됐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다도 처음 시작한 것은 이다 시민들이 꼭 원해서가 아니고 이제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이다 시장의 딸이 인형극을 했어요. 동경에 와서. 동경에 와서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한 게 아버지는 시장인데 아버지가 고민을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좀 떠나간다. 그러니까 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형극제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조금 거기도 좀 덜 들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형극제에서 그게 사람이 뭐입니까? 그러면서 별로 환영을 안 했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제 딸한테도 이제 그걸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저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딸이 뭐냐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빠 보니까 그러면 너 혼자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일본 돈으로 50만 엔을 주면서 그럼 네가 이거 가지고서 조그맣게 그냥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다 인형극제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다 인형극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전부터 거기 참여하면서 내가 2회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0회 때 가서 때 내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뭡니까 세계 유니마도 다 한번 했고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때 마침 8회 때인가 아마 됐을 때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춘천에 이제 그게 됐는데 사실은 난 강원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춘천에 그 어린이회관을 졌는데 어린이회관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형극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속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인형극회에 매년 찾아오는 일본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데리고서 거기 가서 여기서 인형극제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환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1지망으로 좀 춘천을 잡고 그 다음에 춘천에서 정반대한다 그러면은 공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회관을 운영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강원일보가 했었습니다. 1년씩 하는데 강원일보가 그 인형극제를 어린이회관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원도 순회공연이나 합시다. 그래서 강원도 순회공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88년도에 춘천 YWCA가 이 운영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뭐냐면 어린이날 그 기점에서 뭐냐면 춘천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하니까 별로 반가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3년 차에 들어온 사람이 서울의 바른선이라는 그 회사가 그 운영권을 가졌어요. 그때 나하고 잘 아는 친구가 거기에 왔고 또 음악을 하던 친구고 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얼마만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500만 원만 가지면은 그 인형극제를 좀 조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해 이 춘천 인형극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춘천시에 들어가서 내가 그 시장님한테 인형극제를 한다고 했더니 그건 애들이라 보는 거 그냥 혼자 하십시오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바른선하고 해서 돈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것이 돼. 그래서 나는 이제 10회 때까지만 이제 그것을 맞추겠다고 해서 10회 때 맞추고서 정선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동안 수집을 하고 가지고 있던 인형을 가지고 폐교를 이용해서 아라리 인형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5년이 됐습니다. 진짜 오랜 세월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짧게 하려니까 좀 아쉽네. 아쉽죠 이제. 네, 어쨌든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아직 건강도 충분치 않으시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선생님 귀한 말씀을 갖다 또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